안녕하세요. 이정희입니다. 자, 오늘 이 시간부터 여러분은 저와 함께 2019학년도 사관학교 국어 영역에 대해서 한번 문제를 한번 풀어보려고 합니다. 자, 제 1교시 1교시다 보니까 가장 떨리는 시간이기도 하고요. 전체적인 흐름에 대해서 우리 시험 컨디션에 대해서 많은 영향을 좌지우지하는 그러한 영역이기도 하고요. 또 읽어야 할 양이 그렇죠. 생각보다 너무 많죠. 그리고 문제도 문제 수준이야 예년과 거의 비슷하게 그러한 수준에서 나오기는 하지만 지문의 양이 어때요? 점점 길어지고 지문의 전체적인 난이도라고 해야 될까요? 그런 난이도가 점차 높아지는 가운데서 여러분들 마인드 컨트롤의 많은 부분을 차지하리라 생각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국어 영역 첫 시작이 좀 가장 중요하다라고 할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여러분들 저희 그러면 문제 풀었다라는 생각 가지고 저희 해설 강의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 1교시이고요. 국어 영역 공통 부분입니다. 자, 1번부터 먼저 3번까지는요. 다음은 수업 중 학생의 발표이다 라고 해서 발표에 대한 내용이 쭉 나오고요. 맞습니다. 그에 해당하는 문제 풀어보아라 라고 했네요. 문제 1번부터 한번 보죠. 자, 위 발표에 반영된 학생의 발표 계획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이라고 묻고 있습니다. 즉 말을 다시 돌려보자면 자, 1번부터 5번까지의 계획을 잡았다. 이 계획이 글에 잘 반영이 되었느냐. 다시 한번 바꿔 얘기하면 1번부터 5번 중에서 발표문에서 찾을 수 없는 내용 찾아라 라는 내용으로 우리 쉽게 정리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잘 반영되었는지 반영이 안 된 것은 무엇인지 한번 구별해 보도록 하죠. 1번 볼게요. 청중과 공유했던 경험을 환기하여 청중의 관심 끌어야겠다라고 계획 세웠다라고 하는데 자, 이러한 계획 반영이 되었나요? 네, 맞습니다. 어디에 나와 있나요? 수학여행 이야기 하고 있죠. 수학여행 동해바다 쓰레기가 둥둥 떠다녔던 거 기억하시나요? 라고 하고 있죠. 맞고요. 자, 2번 구체적인 수치 제시하여 문제 상황 심각성 부각해야겠어 라고 하고 있는데요. 쓰레기 섬의 크기가 우리나라의 14배가 된다 라는 등의 이렇게 조금 수치를 정확하게 이야기를 하면서 사람들이 가늠할 수 있게끔 제시하고 있죠. 그 다음 발표를 시작하면서 주제를 제시하여 청중의 발표 내용을 짐작하게 해야 되겠어. 청중이 발표 내용 짐작하게. 아, 이 친구가 어떤 내용에 대해서 발표를 하려고 하는구나 라고 짐작이 가능했나요? 네, 맞습니다. 가장 처음에 보면 나도 참신한 아이디어로 세상을 바꿀 수 있다라는 주제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라고 하고 있죠. 자, 4번 발표 중간중간에 질문을 던져 발표 내용에 대한 청중의 이해도를 점검해야겠어 라고 하고 있는데 발표 중간중간 맞습니다. 질문은 던지고 있어요. 하지만 이 질문이라는 것이 청중에게 환기를 시킵니다. 어떤 환기? 더 집중할 수 있게끔. 그 문답요법이죠. 자기가 물음을 하고 그에 대한 답도 스스로 하면서 어때요? 청중들이 계속 집중력을 가지고 발표에 귀 기울일 수 있도록 하는 거지 이해도를 점검하기 위해서 잘 듣고 있나? 라는 점검 차원에서의 질문은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정답 우선 4번 찾고요. 발표 내용과 관련하여 청중들에게 권유하는 말 덧붙이며 마무리라고 했는데 마지막 보면 맞습니다. 여러분도 얼마든지 제2의 보완이 될 수 있습니다. 라고 하면서 권유하고 있죠. 맞네요. 그래서 적절하지 않은 것은 4번 찾아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계속해서 같은 지문으로 2번 문제 풀어보도록 하죠. 자, 이분은요, 보기는요, 발표를 들은 후 학생들이 보인 반응이다. 발표를 고려하여 청중의 반응을 분석한 것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 찾아보아라 라고 하고 있네요. 학생 1이 말하고 있습니다. 발표를 듣고 바다를 오염시키는 쓰레기의 심각성 새롭게 알게 된 점 좋았어. 좋다라고 하고 있고요. 그런데 바다에 떠도는 쓰레기 수거하는 방식 외에 이미 만들어진 쓰레기 섬을 처리하는 방법에 대해 내용도 함께 제시했으면 더 좋았을 거야 라고 하면서 좋은 점과 아쉬웠던 점 이야기 함께 하고 있고요.
나도 보양과 같이 문제 해결을 해봐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어. 얼마 전 참신한 아이디어를 통해 개인의 변화를 이끌어내는 너치 이론에 대해서 공부한 적이 있어. 너치 이론을 활용하여 학교 앞 공터를 꽃밭으로 만들면 공터에 불법으로 쓰레기를 투기하는 문제를 해결할 수 있지 않을까라고 하면서 글을 읽고 발표를 듣고 나에 대해서 내가 반영할 수 있고 내가 계획할 수 있고 내가 발전시킬 수 있는 나의 생각을 정리했고요. 학생 3은요. 예전에 인터넷에서 바다에 버려진 빨대가 코에 꽂혀 괴로워하는 거북이를 보고 마음이 아팠던 적이 있었어. 그런지 발표 내용이 더 마음에 와닿았어. 그런데 내가 발표자였다면 해양 동물의 고통과 같은 해양 쓰레기로 인한 문제를 보다 구체적으로 설명했을 거야. 소개했을 거야. 라고 하면서 자신의 감상 부분 그 다음에 역시 아쉬운 점 상황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그럼 1번부터 볼까요? 학생 1은 발표 내용을 통해서 발표를 통해 몰랐던 사실을 알게 된 것을 긍정적으로 생각하고 있고요. 맞습니다. 좋았어 라고 하고 있죠. 학생이는 발표 내용에 따라 자신의 지식을 활용한 아이디어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라고 하면서 너치 이론 이야기하고 있고요. 학생 3은 발표 내용과 관련된 자신의 경험을 떠올리며 발표 내용에 공감하고 있습니다. 거북이 봤던 거 떠올리고 있고요. 학생 1과 3 모두 발표에서 언급되지 않은 내용을 지적하며 아쉬움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함께 제시됐으면 더 좋았을 텐데 라는 아쉬움이 있어 라고 하고 있죠. 학생 2와 3 모두 발표의 내용에 신뢰성을 의심하며 비판적 태도 보이고 있지 않습니다. 신뢰성 의심하고 있지 않아요. 다만 아쉬운 점에 대해서만 이야기하고 있고요. 그것도 학생 3에 대한 내용이었죠. 그래서 정답은 5번 찾아주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 자, 보기는요. 발표에서 보기는 발표에서 발표자가 제시한 자료입니다. 발표자의 자료 활용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거 자료 1, 자료 2 나와 있습니다. 자, 한번 볼까요? 1번부터 자료 1은 쓰레기 섬의 발생 원인 구체적으로 설명하기 위해서 기억에서 활용하였나요? 네, 맞습니다. 자, 환류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는 기억이 자료 1, 환류에 대해서 즉 어때요? 물의 흐름에 대한 사진, 자료가 적절하겠네요. 자료 1은 쓰레기섬의 분포를 구체적으로 보여주기 위해서 니은에 활용하였다라고 했는데 지금 자료 1은 조류의 방향, 즉 물의 흐름에 대한 내용이니까 쓰레기 섬의 분포와는 관련이 없고요. 자, 쓰레기 수거를 위한 아이디어를 떠올리는 과정 보여주기 위해서 자료 2 맞습니다. 기억에서 활용하는 것이 아니라 보안의 아이디어니까 니은에서 활용하는 게 더욱 좋을 것 같고요. 자, 4번 보안 2는요. 자료 2는요. 보안의 방식이 기존 방식보다 비용이 적게 드는 이유 보여주기 위해서 기억에서 활용하였다라고 했는데 비용이 적게 드는 이유와 이 자료와도 상관이 없고요. 자료 2는요. 니은에서 활용해야 더욱더 좋겠죠. 보안의 아이디어가 어떤 방식으로 흘러가고 있는지. 자료 1과 자료 2는 쓰레기로 인한 해양 오염 실태를 보여주기 위해서 니은에서 활용하는 거 아닙니다. 자료 1은 환류에 대한 내용 기억에 적절하고요. 니은은요. 보안의 아이디어 자료 2와 적절합니다. 그래서 알맞는 것은 1번 찾아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4번부터 7번까지 한번 넘어가 보면 4번부터 7번까지의 문제는 어때요? 학생들의 토론에 대한 내용을 읽고 문제를 풀어보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보시면요. 가는 학생들의 토의이고요. 나는 이를 바탕으로 작성한 초고의 글이다 라고 하고 있습니다. 토의 전 상황 잠깐 보고 갈게요. 지난 토의 시간에 학생의 임원들은 학생회장 투표 방식을 바꾸기로 결정했습니다. 그리고 어떻게 바꿀 것인지 구체적인 방법 논의했고요. 그리고 학생에서 결정한 사안은 학교 홈페이지에 알리기로 했는데 자, 그러면 가해 상황은 학교에서 학생회 임원들 학생회장 투표 방식을 바꾸기로 했다고 합니다. 그것에 대해서 학생회 임원들이 서로 이야기를 나누고 있고요. 이 발표에서 혹은 이 토의된 내용을 가지고 어때요? 결정된 사항을 나로 고쳐서 즉 초고로 해서 가에서는 토의 상황이고요. 나는요. 이 토의 상황을 바탕으로 초고를 썼습니다.
이는 어때요? 그 여타 다른 학생들에게 이렇게 바뀌었습니다 라고 알려주기 위한 글이라는 거 알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4번 문제부터 한번 풀어볼까요? A에 대한 이해로 적절하지 않은 것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A는요, 여러분들 보시면 학생 3부터 맨 끝에 학생 1까지 해서요. 지금 어때요? 현행의 문제점 알려주고요. 어떻게 우리가 바꾸는 게 좋겠다라고 의견도 내고요. 이렇게 바꾼 것에 대해서 다른 학생들이 오해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는 어떤 방법이 있는지도 이야기 나누고 있습니다. 학생 3이 장난삼아 성의 없이 투표한 경우를 언급한 것은 기존 투표 방식과 무효표의 인과관계가 있다라고 판단했기 때문에 그러한 이야기 했고요. 그 다음 학생 2가 작년에 통계를 언급한 것은 기존 투표 방식에 문제가 있다라는 주장에 설득력을 높일 수 있다는 판단에서 따른 것 맞고요. 그 다음 학생 1이 투표 방식 변경에 따라서 예상되는 반응을 언급한 이유는 반발하는 학생들도 있다라는 것을 고려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학생 1을 보면 기존의 방식 문제가 있었다 해도 갑자기 투표 방식이 바뀐 것에 대해서 반발하는 학생도 있을 거야 라는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가 언급한 내용 정리할 수 있겠죠. 그 다음 4번입니다. 학생 2가 설문조사 결과의 반영을 언급한 이유는 학생의 일반적인 결정으로 투표 방식이 변경되었음을 인정하는 게 아니라 오해하는 것 때문에 혹시라도 학생회에서 일방적으로 결정한 거 아니야? 라는 다른 학생들의 오해가 있을까봐 이러한 결과를 이야기한 거고 언급한 것이죠. 그래서 인정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 다음 5번 학생 1이 새로운 방식의 장점을 언급한 것은 학생 3이 제시한 기존의 방식의 문제점을 변경된 방식으로 해결할 수 있다라는 판단에서 새로운 방식의 장점을 언급하고 있죠. 그래서 새로운 방식의 장점을 강조하는 것도 학생들의 동의를 이끌어내는데 도움이 될 것 같아 라고 이야기하고 있죠. 그래서 A에 대한 이해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4번 하나 찾아주시면 되겠습니다. 계속해서 5번 볼게요. 자, 5번 보시면요. 기억과 니은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거 기억은요. 문제점을 제시하고 있고요. 니은은 해결 방안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기억은요. 상대방의 의견에 문제를 제기한 후에 어때요? 그에 대한 해결책을 요구하고 있다라고 하고 있는데 자, 문제를 제기한 것이 먼저가 아니죠. 기억을 한번 보면요. 여기에서 많이 혼란스러우실 것 같아요. 기억을 한번 천천히 볼게요. 학생 3이 이야기합니다. 투표 방식을 변경하면 투표율이 떨어질 수 있을 수도 있을 것 같아. 그래 좋아. 그러면 어떻게 하면 투표율을 높일 수 있을까라고 하면서 기억은요. 그래 좋아 라고 하면서 먼저 긍정의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 좋아. 근데 어때요? 염려되는 거 이야기하죠. 투표 방식 변경하면 혹시 투표율 떨어지지 않을까라고 하면서 문제를 제기한다 라기보다는요. 예상되는 문제점 이야기합니다. 혹시 이렇지 않을까? 그 다음에 어떻게 하면 투표율을 높일 수 있을까라고 하면서 해결책을 요구하고 있죠. 상대방 의견의 문제를 제기한 것이 아니라 먼저 상대방 의견에 대해서 긍정을 나타내고요. 또 다른 예상되는 문제점입니다. 즉 상대방의 의견에 대한 문제점이 아니라 예상되는 또 다른 문제점을 제기한 후에 해결책을 요구하고 있고요. 그 다음 니은도 볼게요. 니은은 즉 캠페인고 같은 걸 만들어서 글에 포함시키고 하면 좋지 않을까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상대방에게 되묻는 방식으로 구체적인 방안 요청하고 있나요? 라고 묻고 있는데요. 상대방에게 되묻는 방식으로 자신의 의견을 제시하고 있고요. 그에 대한 동의를 구하고 있습니다. 즉 다시 보시면 캠페인고 같은 걸 만들어서 라는 것은 자신의 의견입니다. 자신의 의견 그 다음에 어때요? 좋지 않을까라고 하면서 동의를 구하고 있죠. 그래서 2번 니은에 대한 거 틀렸고요. 그 다음 3번 볼게요. 기억에서 제기된 문제에 대한 해결 방안이 니은에서 제시되고 있다라고 했는데 자 어떠한 방법이 있을까? 캠페인 어때? 맞습니다.
자, 기억은 상대방의 동의를 구하는 질문이고 니은은 상대방의 의견을 구하는 질문이다 라고 했는데 서로 어때요? 기억과 니은 달랐죠. 기억은 상대방의 의견을 구하는 것이고 니은이 동의를 구하는 것이었죠. 어떨까? 캠페인 같은 거 어때? 좋지 않아? 라고 해서 좋아, 아니야 라고 하는 의견, 동의 구하는 것이죠. 기억과 니은 모두 우려되는 문제 상황을 들어 논의가 필요한 사항을 제시하는 것이 아니라 기억에서 우려되는 상황에 대해서 언급하고 있고 니은은 그에 대한 해결책을 제시하고 있죠. 그래서 가장 적절한 것은 3번 하나 찾아주시면 되겠네요. 자, 그 다음 6번입니다. 가의 비엔나 내용을 바탕으로 나의 D를 작성했다고 할 때 D에 반영된 내용으로 가장 적절한 것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가의 B 보면요. 내 말이 맞아. 그런데 우리의 목적은 투표 참여 방식이 새롭게 바뀌었다는 걸 알려주는 거니까 기존 방식과 비교해서 어떻게 달라졌는지 명확하게 알려줘야 될 것 같아 라고 하면서 어때요? 나의 D, 우리의 이러한 문제들은 이번에 도입되는 자율참여 투표 방식을 통해 해결하고자 합니다 라고 하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하나 볼까요? 학생들에게 변경된 투표 장소를 알려주자는 의견을 반영하되 투표 장소를 변경한 이유도 같이 설명한다 라고 했는데 학생들에게 변경된 투표 장소 알려주고 있습니다. 하지만 투표 장소가 왜 바뀌었는지에 대한 언급은 없고요. 기표와 기표소와 관련된 변경 사항을 알려주자라는 의견에 반영하여 투표장 내에 배치한 기표수 개수를 알려준다라고 하고 있는데 기표수의 개수가 늘었다라는 건 알 수 있습니다. 하지만 기표수에 관련한 변경 사항에 대한 언급은 없었습니다. 다만 그만큼 늘렸다, 좀 더 편안하게 할 수 있다라는 것만 언급하고 있죠. 3번입니다. 학생들이 투표할 수 있는 시간을 구체적으로 알려주자는 의견을 반영하여 투표 시간을 기존의 방식과 대비하여 안내한다라고 했는데 기존은요. 단체로 해야 되고 정해진 시간에 해야 됐는데 이제는 쉬는 시간, 점심시간 등 원하는 시간에 할 수 있다라는 이야기 하고 있고요. 자, 4번 보면 투표 방식이 바뀌었다라는 점을 알려주자는 의견을 반영하여 새로운 방식에 따라 달라진 투표 절차 단계별로 소개하자라고 하고 있는데요. 투표 절차를 소개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투표 방식과도 투표 방식에 대한 문제점에 대한 언급 또한 없었죠. 새로운 투표 방식을 알려주자라는 의견에 반영하여 기존 방식과 새로운 방식의 투표 참여 대상의 차이점 제시한다. 참여하는 인원은 똑같죠. 학생들, 본교 학생들에 대한 대상이 달라진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반영된 것 3번 찾아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7번 문제입니다. 자, C를 바탕으로 할 때 가에 들어갈 캠페인고 가장 적절한 것이라고 묻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C를 한번 볼까요? 자, 앞으로 가서 C를 보면요. 캠페인고 같은 걸 만들어서 글에 포함시키면 좋을 것 같아. 자, 첫 번째 조건 정리해 볼게요. 첫 번째 조건 캠페인 구호로 만들어야 됩니다. 새로운 방식 가지는 의의를 담고 두 번째 새로운 방식 들어가야 하고요. 그 다음 새로운 방식 가지는 의의 담고요. 학생들 주의를 환기할 수 있도록 비유적 표현 표현하자, 찬성해야. 그리고 대구의 방식을 활용해서 운율감을 살리는 것도 좋을 것 같아. 여러 가지 조건이 붙네요. 대구의 방법도 넣어야 되겠고요. 호소력이 있을 것 같아 라고 하고 있습니다. 자, 지금 가장 큰 변화라고 할 수 있는 것은요. 여러분들 보시면 지금 투표의 시간 기존에 단체로 모두가 한꺼번에 가다 보니까 무효표가 많아졌죠. 근데 기존의 새로운 방식은요. 찾아가서 내가 원하는 시간에 스스로 한다. 즉 시간도 달라졌고요. 어때요? 스스로 찾아간다.
라는 것이 가장 큰 것 같습니다. 자, 1번부터 볼까요? 스스로 찾아가는 투표 현장, 저절로 피어나는 민주의식이라고 되어 있네요. 대구 어때요? 형식 지금 비슷하게 가고 있고요. 대구 비유적 표현, 그 다음에 새로운 방식, 캠페인 다 들어가 있네요. 우선 1번 정답이지만 더 적절한 게 있는지도 봐야 되겠죠. 2번 성실히 참여한 여러분의 투표 열심히 일하는 우리의 대표. 물론 대구의 방식 사용하고 있습니다. 비유적 표현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의 새로운 투표 방식에 대한 홍보는 없습니다. 아쉽네요. 여러분이 키워 보낸 한 표가 소중한 일꾼이 되어 돌아옵니다. 캠페인의 형식은 맞지만 대구적 표현은 들어가 있지 않고요. 그 다음에 새로운 방식 또한 빠져 있습니다. 투표소에서 모아지는 작은 한 표 민주주의의 씨앗을 뿌려볼까요? 라고 하는데 역시 조금 부족하고요. 진지하게 생각한 여러분의 한 표 민주주의를 앞당길 수 있습니다. 물론 내용은 좋지만 우리는 새로운 방식, 우리가 이번 토의를 거치면서 새로운 방식으로 바뀐 것에 대한 홍보가 가장 먼저이기 때문에 잘 들어간 것은 1번 하나 찾아주시면 되겠네요. 그 다음입니다. 자, 8번에서 10번이죠. 자, 8번 보도록 하죠. 기억에서 미음 중 나에 반영되지 않은 것 하나하나 볼게요. 기억. 올해 실시한 체육대회에 대해 언급하면서 글을 시작하고 있나요? 네, 맞습니다. 올해도 예년처럼 지난 1학기 중간고사 직후라고 하면서 기억 반영되고 있고요. 니은. 현행 체육대회 한계점 지적하고 있나요? 네, 맞습니다. 현행 체육대회가 일회성 행사에 그치고 이로 인해 학생들의 경기 참여 기회가 역시 제한된다라는 한계점이 있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고요. 그 다음 디귿 스포츠 클럽 대회를 제한하여 그 방식 언급하고 있나요? 네, 맞습니다. 그 한계를 보완하기 위해 스포츠 클럽 대회를 도입할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된다라고 하면서 이야기 계속 쭉 내려오면서 하고 있죠. 그 다음 리을 볼게요. 스포츠클럽 대회 도입 시에 기대 효과가 있나요? 네, 맞습니다. 밑으로 쭉 내려오면 학생들의 경기 참여의 폭이 확대되고 그만큼 체육활동에 대한 관심 또한 증가하고 학생들이 다양한 종목의 경기를 진행함으로써 다양한 경기에 출전할 수 있고 출전하지 않는 종목이라도 관람할 수 있는 기회가 또한 늘어나기 때문에 관심 유발할 수 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고요. 그 다음 미음 볼게요. 스포츠클럽 도입, 대회 도입으로 인해 예상되는 문제의 해결책을 제시해야지 라고 하고 있는데 밑으로 쭉 내려오면 대회 운영에 대한 학교의 부담이나 학생들의 학업에 부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점을 들어 우려하는 목소리도 없지 않으나 문제점 제시하고 있죠. 현행 체육대회를 보완할 수 있다는 점에서 도입해볼 여지가 충분하다고 본다라고 하고 있는데 구체적인 해결책은 제시되고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문제점은 있으나 해결책은 없다. 알맞지 않은 것은 5번 찾아주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 9번 보죠. 자, 보기는요. 나를 보완하기 위해 추가로 자료를 만들었다라고 되어 있네요. 수집한 자료입니다. 자료 활용 방안으로 적절하지 않은 거. 자, 보기를 보면요. A부터 볼게요. 현행 체육대회에 대한 만족 여부라고 이야기하고 있고요. 단위는 %입니다. 그 다음 현행 체육대회에 대한 불만족 이유 단위 역시 %라고 되어 있네요. 자, 이러한 자료들을 통해서 보면 C 볼게요. 교육 전문 잡지인데요. 그간 청소년의 체육대회, 체육활동이 정서 및 사회성 발전에 기여한다는 연구 결과 꾸준히 발표되었는데 최근에는 학업 역량과도 관련이 있다. 라는 이야기. 그러면 우리가 여기까지만 봐더라도 마지막에는 우리가 방금 윗문제에서 풀었던 문제점에 대해서 해결책으로 제시하기에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럼 문제로 다시 돌아갈게요. 자, A. 현행 체육대회에 대한 만족 여부를 활용해서 학생들의 만족도 근거로 제시하여 현행 체육대회의 한계를 보완해야 한다는 점 내용으로 뒷받침하면 네, 맞습니다. 좋을 것 같네요. 자, B. 무엇이었나요? 현행 체육대회에 대한
불만족 이유라고 해서요. 이것을 활용해서 현행 체육대회의 한계에 대한 보완이 필요한 이유로 종목의 다양성이 부족하다라는 점 추가하기에 좋을 것 같습니다. 왜 그러냐면 첫 번째가 일회성 행사에 그치고요. 두 번째가 종목의 다양성이 부족하다라는 거 34%와 32%이기 때문에 이러한 점을 추가해도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문제점에서 혹은 학생들이 불만족하는 이유로도 어때요? 체육활동 활성화하기에 미흡하다. 우리 학교 학생들 인터뷰해 본 결과 일회성 행사다라고 하면서 참여 기회가 제한된다. 이런 점도 있기 때문에 그리고 축구, 줄다리기, 이어달리기 등의 중심 종목만 했기 때문에 이러한 내용도 좋을 것 같고요. 자, C입니다. 교육 전문 잡지를 활용해서 그 기사 내용을 활용해서 체육활동의 학생들을 학업에도 긍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다라는 거 추가해도 좋을 것 같고요. 그 다음 A와 C를 활용해서 스포츠클럽 대회 도입이 학생들의 정서 및 사회성 발달에 기여할 수 있다는 내용을 추가한다라고 했는데요. 자, A 같은 경우는요. 현행 체육대회에 대한 만족 여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A는 만족 여부에 대한 거 그냥 좋으냐 싫으냐이기 때문에 이것이 정서하고 사회성 발달과는 조금 거리가 있습니다. 자, 이러한 내용으로 추가하고 싶다면 A는 아니고 C만 활용하는 게 좋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B와 C를 활용해서 스포츠클럽 대회를 도입하여 학생들의 상시적이고 다양한 체육활동을 뒷받침함으로써 학생들이 만족하지 못하는 원인을 해소할 수 있음 강조한다라고 했는데 B는 현행 체육대회에 대한 불만족 이유, 그 다음에 C 활용한다면 학생들의 상시적이고 다양한 체육활동이 어때요? 만족하지 못하는 원인까지도 해소할 수 있을 것 같네요. 그래서 정답은 9번에 4번 하나만 찾아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10번 가보도록 하죠. 다음은 나를 쓴 학생이 초고의 마지막 문단을 점검하여 고쳐 쓴 내용입니다. 점검했을 내용으로 가장 적절한 거 건강한 육체에 건강한 정신이 깃든다라는 말처럼 몸과 마음이 급격히 성숙하는 청소년기에 체육활동에 꾸준히 참여하는 일의 중요성은 제론의 여지가 없다. 이러한 점을 감안하여 스포츠클럽 대회를 도입함으로써 체육활동에 대한 학생들의 관심과 참여를 증대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지금 하나하나 보면 1번부터 보죠. 예상 독자인 학교 여러 구성원 중에서 체육활동에 실제로 참여할 학생들의 초점을 맞추어 글을 수정해야겠다라고 했는데 자, 이렇게 수정하면 안 되겠죠. 마지막 문단 점검에서 이렇게 고쳤었을 때 어때요? 자, 처음에는 학생들, 체육활동에만 관심 있는 학생들 뿐만 아니라 어때요? 보면 학생들의 관심과 참여를 증대할 수 있는 여건도 마련해달라. 즉, 학생, 선생님, 체육활동에 실제로 참여할 학생이 아니라 모든 학생과 모든 선생님 초점에 맞춰서 글을 수정했고요. 장문 상황 고려하여 스포츠클럽 대회 도입을 위한 선생님들의 노력이 필요하다는 내용 강조하나라고 하고 있는데 이 내용만 강조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역시 학생들에게 이러한 좋은 점이 있다라고 설득도 하고 있죠. 자, 그 다음 글의 객관성을 고려하여 어느 한쪽에 치우치기보다는요. 정신적 측면, 육체적 측면에 대한 중요성 모두 강조해야 된다라고 하고 있는데 지금 정신적이나 육체적인 측면에 대한 강조에 대한 내용 언급은 없고요. 그 다음 자, 글의 목적이 달성되도록 글의 목적은 스포츠클럽이 활성화되는 거죠. 달성되도록 청소년기의 체육활동의 중요성 언급하고 있고요. 글의 처음에서 뭐라고 하고 있나요? 건강한 육체에 건강한 정신이 깃든다. 그 다음 맞추어 스포츠클럽 대회 도입의 필요성 부각되어야 된다. 체육활동 꾸준히 참여하는 일은 제론의 여지가 없다. 그리고 도입함으로써 체육활동에 대한 학생들의 관심과 참여 증대할 수 있다라는 것도 이야기하고 있네요. 자, 그래서 4번이 가장 적절하고요. 장문 맥락을 고려하여 참여 주체인 청소년들의 특성, 학교의 여건 등을 종합적으로 감안한 스포츠 클럽 대회 운영 방식 제시하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하고 있는데 대회 운영 방식에 대한 언급은 역시 없었습니다. 그래서 정답은 4번 하나만 찾아주시면 되겠네요.
그 다음입니다. 자, 11번부터 보도록 하죠. 자, 11번부터 12번까지 풀어야 되는데 11번부터 12번에 해당하는 지문은요, 여러분들 이 지문만 잘 읽으면 지문을 잘 읽고 이해한다기보다는 지문만 어때요? 문제에서 물어보는 정보가 담긴 지문의 부분만 잘 찾아낸다면 문제 쉽게 풀 수 있습니다. 1번부터 볼까요? 11번에 1번입니다. 윗글을 바탕으로 감탄문에 대해 이해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 잘못 이해하고 있는 것 찾아보래요. 아 차가워라는 놀람의 느낌을 나타내는 감탄사와 함께 어때요? 앗이라는 감탄사와 함께 실현된 감탄문 맞고요. 철수가 개를 잡는구나에서의 해라체에 그 다음 철수가 개를 잡는구려는요 하우체에 해당하는 거 어때요? 앞에 지문에서 역시 확인할 수 있죠. 벌써 개나리가 피었네는요. 해체로 쓰이는 감탄형 어미 내가 붙어서 실현됐고요. 했네라고 막죠. 아 시원해라는 다른 성분 없이 독립어와 서술어만으로 감탄문 실현됐나요? 네 맞습니다. 아 라는 독립어와 시원해라 라는 서술어의 감탄문이 실현이 됐습니다. 맞고요. 그 다음 호박죽이 너무 뜨겁구나 에서 군화형 감탄문을 만들 수 있는 용언의 품사는 무엇이 있나요? 군화형은 용언과 앞에 나와 있죠. 여러분에게 새로운 지식을 요하는 게 아니라 앞에 지문에 나와 있습니다. 군화는요. 어때요? 군화형 감탄문은 용언이나 서술격 조사 어간에 붙는다. 용언과 서술격 조사 감탄문을 만들 수 있는 용언의 품사는 이 두 가지가 있는데 어라형은 무엇이 있나요? 형용사 어간에만 붙습니다. 어라형 감탄문에 비해 제한적이다라고 했는데 바뀌었죠? 오히려 군화가 두 가지로 더 활용 범위가 넓다라는 거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알맞지 않은 것은 5번 찾아주시면 되겠네요. 그 다음 12번입니다. 자, 12번 보기 2의 윗글을 바탕으로 해서 보기 1의 A에서 2의 설명 중 보기 2의 기억에서 리을 중 옳은 것 설명만 골라 묶어라. 지금 무슨 얘기냐면 보기 2는요. 윗글을 바탕으로 보기 1 지금 A, B, C, D, E 중에서 어때요? 이러한 이야기, 이러한 정보가 있는데 이는 우리 지문을 보면서 확인할 수 있는 내용입니다. 자, 이 내용을 바탕으로 보기 2가 알맞은지 알맞지 않은지 활용해봐라, 즉 적용해봐라 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럼 A부터 하나씩 볼까요? 자, 이 내용 우선 정리하고 갈게요. 자, 뭐는, 의는 그 큰뎌라고 하고 있습니다. 감탄형 종결어미 니은뎌가 붙었죠. 큰뎌라고. 여러분 제가 이거 지금 새롭게 여러분에게 찾아내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앞에 지문 보면 나와 있습니다. 한편 중세국어의 감탄문은 감탄형 종결 어미로 실현되는 경우와 선어말 어미로 실현되는 경우로 나눌 수 있다라고 하면서 전자는 서술어로 쓰이는 용언의 감탄형 종결 어미인 니은뎌, 리을셔, 리을셔로 된다라고 하고 있죠. 그래서 역시 A에는요. 니은뎌가 어때요? 감탄형 종결 어미가 붙었고요. B는요. 마야가 열애를 낳으셨구나. 낳사 어때요? 이거 위아래로 길게 쓰는 거 나와 있고요. 위아래로 쓰는 거 나와 있고요. 그 다음 여기 보면 리을셔가 있습니다. 낳으셨구나. 만약에 여기에서 이게 나오지 않았다라면 조금 어려울 수도 있겠지만 해석이 나오지 않았다면 여러분 좀 어려울 수도 있겠지만 또 친절하게 다 나와 있죠. 뭐뭐 했구나 라고 하면서 역시 감탄문 하고 있는데 여기 하나 더 감탄문 플러스 낳았구나, 낳았구나가 아니라 낳으셨구나 라고 되어 있죠. 낳으셨구나. 그래서 낳으셨구나 라고 하고 있습니다. 이게 바로 무엇이냐? 높임을 나타내는 선어말 어미 시옷이 들어가 있습니다. 낳으시었다 라는 거, 높임을 나타내는 거 하나 더
두시고요. 높임 선어말 어미입니다. 그 새 글을 어제부터 보내뒀더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새 글을 어제 부처에게 보내었더구나 라고 되어 있죠. 역시 친절하게 해설이 나와 있어서 선어말 어미 돈 나와 있고요. 어때요? 이는 이형이라는 거 역시 앞에 지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 형태입니다. 그 다음 내 아들이 어딜 쉬어라고 되어 있습니다. 어질구나 라고 하고 있네요. 그래서 보시면 감탄형 선어말음이 나와 있습니다. 뜻이 깊으시도다 라고 했네요. 깊으시도다 라고 되어 있죠. 역시 깊다가 아니라 깊으시다 라고 높임 선어말음이 사용되고 있고요. 그 다음 도도 역시 선어말 어미로 감탄문이 실현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A부터 볼게요. 저 이거 펴놓고 그냥 A로 볼게요. A입니다. A는요, 기억 보면 자, 기억에 여러분들은 밑에 보기 1을 보셔야 되겠네요. A는 감탄형 종결 어미에 실현된 감탄문 맞고요. B는 선어말 어미에 의해 실현된 감탄문이다 있는데 B도 역시 감탄형 종결 어미. 둘 다 감탄형 종결 어미입니다. 그래서 기억 내용 틀렸고요. 니은 볼게요. B와 D를 통해 동사 형용사가 감탄문의 서술어가 될 수 있음을 알 수 있다라고 했는데 동사 형용사가 형용사가 감탄문 서술어 될 수 있나요? 그렇죠. B와 D를 보면요. 감탄형 종결어미 쓰고 있는데 나타와 어질다 맞습니다. 니은 맞고요. 그 다음 디귿 볼게요. B와 E를 통해 감탄형 종결 어미가 선어말 어미와 결합할 수 없음을 알 수 있다라고 했는데 감탄형 종결 어미와 선어말 어미 바로 높임을 나타낸 선어말 어미 시가 둘 다 쓰였죠. 나으시었다라는 거 뜻이 깊으시다라고 해서 둘 다 제가 시 찾아 주었죠. 그래서 둘 다 결합한다라는 거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디귿은 결합하기 때문에 틀린 내용. 리을 볼게요. C와 E를 비교해 보면 감탄문을 만드는 선어말 어미에 이 형태가 있다라는 거 알 수 있나요? 네, 맞습니다. C에서는 돛, E에서는 도 있는데요. 이는 이 형태이다라는 거 알 수 있다. 어디 나와 있나요? 앞에 나와 있습니다. 도와 그 다음 다 앞에서 쓰인 돛의 이 형태이다라는 거 앞에 지문에서 역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리을도 맞는 내용. 그래서 정답은 니은과 리을 찾아주시면 되겠네요. 그래서 정답은 5번입니다. 이 형태가 있고요. 선어말 어미 시와 어때요? 감탄형 종결 어미가 둘 다 결합했습니다. 틀렸고요. 동사 형용사 용언이죠. 용언과 감탄문 서술어 결합할 수 있다라는 거 알 수 있고요. 감탄형 종결 어미에 대해서 맞고요. B는요. 선어말 어미가 아니라 역시 A와 B 모두 감탄형 종결 어미입니다. 그래서 정답 다시 한번 5번 찾아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오늘 마지막 문제가 여러분들에게는 조금 어렵다라기보다는 시간을 필요로 하는 문제였습니다. 왜 그러냐면 앞에 지문하고 계속 확인했어야 하니까요. 그러나 여러분 어렵지 않았다라는 거. 중세국어가 이 정도만 나와도 여러분 정말 럭키하다라고 해야 되나요? 여러분에게 새로운 알고 있는 지식을 끄집어내는 게 아니라 여러분들 앞에 지문 내용을 보고 확인하는 절차이기 때문에 그리고 너무나 또 친절하게 옆에 해설이 다 나와 있었죠. 그래서 여러분들 좀 쉽게 적용할 수 있으셨을 것 같습니다. 저희는 13번부터 계속 갈 거고요. 문제 풀고 역시 저 만나러 오시면 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